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주제가 많았는데 인드라 지금 가족들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이제 최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인 줄 암으로 뭐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암은 아닌 걸로 됐고 수술은 성공적이 됐지만 수술 끝에 이렇게 수술하면 이건 아픈 수술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많이 아프세요. 어쨌든 그렇고 또 우리 아들이 심각한 아스퍼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자살衝동을 느낀대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인드라에게 힘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근데 좋은 일도 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일도 있죠.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어떠한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면 신이 나를 버렸어. 나는 운이 지독하게 나빠. 인드라 믿었더니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막 행운만 뒤따르면 인드라를 믿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잘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인간의 삶은 한 78대 22로 안 좋은 운이 78% 작용하고 좋은 운이 22%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2%의 좋은 운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더 잘할까? 복불복이라고. 그때 뭔가 이렇게 승부를 가져가면 부자가 되고. 근데 78%의 어떤 불운을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의 차이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도 78대 20이고 가난한 사람도 78대 22인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자신에게 운이 22%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뻥튀기 하느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기회를 놓치는가, 이 차이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어요. 50년간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인드라, 우리 자식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운을 얼마만큼 자기가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렸다. 근데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인 것이 탤런트, 재능이 필요하다 이거죠. 상인 본능을 가진 친구들은 이것들을 보다 더 빨리 포착할 수가 있고, 우리 본인 말도 안 되는 인드라 볼 때는 비논리적인데 성공하시더라고. 인드라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구라경제학. 부동산 다 파세요. 망합니다. 부동산 이제 비전이 없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폭등했잖아 부동산이. 우리 테레님 인드라하고 테레님 공동지표. 인드라가 5억 5천에 판 아파트가 17억이 됐잖아. 지금 떨어져 봐야 15억이야. 인드라 레전드 찍었습니다. 우리 저기 인드라 지인들은 다 알아요. 인드라가 지금 부동산 살 때입니다 그러면 팔 때고, 부동산 팔 때입니다 그러면 살 때구나. 직장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최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인드라 지인들이 매우 힘들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10월 3일날 개천절인데 그날 좀 쉬어가지고 모처럼 그 장모님 묘소에 참배할까. 장모님이 인드라 그동안 장모님
투자가 뱉지 못해가지고 장모님이 삐졌나. 장모님이 좀 이렇게 지인들을 삐져가지고, 장모님이 잘 삐졌거든. 심성이 착한 분인데, 예, 문학소녀답게 좀 잘 삐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의 그러시나 해서 장모님 좀 찾아뵈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639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9월 29일 이널리 국힘 정부 15년 약속 카멜라 이든 성렬영 정진석 태용호 원희룡 세훈영 유정복 한동훈 전민시각 레이진 아침한개 VOA RFA 지식보관서 신박과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정진석 죄명화형 구속, 죄명화형 구속, 한동훈 유촉세, 젊은 시각 레이진, VOA 아침한개, 성렬영 박진, 로라와 레논, 최코제, 태용호, 김길선, 지식보관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유정복, 세훈영, 신박과학, 젊은 시각, 국토전략 추구계획. 우선 해리스, 카밀라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카밀라 해리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늘은 카밀라 해리스입니다. 오늘 성령 대통령하고 했죠. 이것이 넬슨 페로시와 대비되는 면이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 중에 2명 중 1명이 카밀라 해리스죠. 다르면 낸시 펠로시고요. 이랬을 때 카밀라 해리스는요, 약점은 뭐죠? 먼저 약점부터 얘기할게요. 카밀라 해리스의 약점은 뭐냐면 뭔가 소파승진한 이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문제 걸림돌이 됩니다. 장점은 뭐냐, 카밀라 해리스는 부모님이 인도계, 향후 중국을 대체할 인도, 그 다음에 이 남미, 중남미, 자마이카 출신, 아버지는 자마이카, 어머니는 인도계.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는 우리 성렬영처럼 검사 출신. 이 3박자가 어울리면서 거기다 여성, 이것에서 모든 어떤 조건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카밀라 해리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파 승진 그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낸시 펠로시와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그렇게, 인드라 낸시 펠로시 좋아하죠. 네. 핵심은 뭐냐면 낸시 펠로시는 대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딱 가니까 맹꽁 CFR가 축포를 썼죠. 그래서 대만 이슈가 떴고, 상대적으로 대만이 뜨니까 한국 이슈가 가라앉았죠. 반면에 카밀라 해리스는 어떻습니까? 물론 일본을 먼저 방문했지만 그건 예의상이고, 인도, 일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핵심은 카밀라 해리스는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다, 여기다 이거죠. 그리고 인드라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차기 미국 대통령 유력 주자는 카밀라 해리스가 1순위고 2순위가 낸시 펠로시, 3순위가 없다. 이렇게 우리 이든영 재선은 꿈도 꾸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3순위로 이든영은 두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거죠.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 방문 날짜도 드라마틱해요. 9월 28일은 어떤 날이죠?
9.28 한국전일 때 9.28 수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에요. 예? 9.28 수복과 국군의 날 사이에 카밀라 해리스가 방한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 북한의 반쪽 정원에 축포를 쐈잖아요. 무슨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어서와 그러면서 예? 예. 동아시아 문제는 처음이지 뭐 이러면서 반쪽 정원이가 축포를 또 쐈셨네. 그렇습니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천식님 어서오세요. 네. 자, 우리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님답게 예, 방문하실 거면 휴가철을 빼고서 방문하는 게 예의죠. 예, 상대방이 분명히 휴가인데 그걸 알고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예, 낸시 펠로시의 의도가 있었고 그분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뻔히 휴가철인 걸 알면서 왜 방문하셔? 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낸시 펠로시가 또 하필이면 왜 예? 낸시 펠로시와 달리 예? 9.28 수복과 국군의 날 사이에 타이밍 좋게 딱 이렇게 방문하시냐? 이것도 그 의도가 있다 해서 현재까지는 예, 카밀라 해리스 78, 낸시 펠로시 2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건 전 세계에서 인도네밖에 없죠.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이 5월 성녀령의 취임식에 방문했죠. 제 방문 앞서 이든영도 안부를 꼭 전하려고 말씀하셨네요. 왜 이든영이 이렇게 안부를 할까요? 반쪽 민주당이 원균 반쪽 민주당이 헛소리를 해대니까 이든영이 특별하게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난리든 바이든 인드라는 그런 거 예, MBC 따위는 인드라 입장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여러분 인드라 방송 꾸준히 들었으면 인드라 알 거예요. 성렬원과 이든영은요 혈맹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혈맹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이든영과 카밀라 해리스 그 다음에 이 성렬원은요 혈맹 관계입니다. 이거를 막 그냥 깨트리려고 푸틴 간첩, 맹꽁 C8을 감쪽, 반쪽 노면 간첩, 반쪽 앞에 잔당파 간첩, 반쪽 저은 간첩, 문전비 간첩, 그리고 반쪽 민주당 제명 간첩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이간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푸틴 간첩, 맹꽁이 C8을 간첩, 반쪽 아베 잔당파 간첩, 반쪽 정은 간첩, 문전비 판첩, 예? 뭐 반쪽 노면 간첩은 빼고, 예? 그 다음에 예? 반쪽 민주당 예? 제명 간첩, 이런 원균 무리들이 아무리 이간질 하더라도 굳건하다 한미동맹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과 이준석은 우파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준석은 우익파쇼 성향이 있는 거죠. 여성 혐오 우익파쇼. 만약에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는데요, 준석이가 만약에 따로 당을 만들면 여성 혐오 우익파쇼 당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겁니다. 인드라 준석이 좋아합니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준석이 좋아해요. 준석이 이슈는 끝났어요. 인드라가 감성과 이성님한테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입 닥치세요.
그냥 조용히 인드라 방송을 들으세요. 왜 준석 이슈를 갑자기 꺼냅니까? 그냥 조용히. 준석이 끝났어요. 이슈 꺼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준석이 인드라 좋아해요. 유승민 좋아합니다. 아셨죠? 네. 입 닥치시고 그냥 방송 들으시든가. 여태까지 인드라 방송 꾸준히 들었으면 네, 님 지금 인드라의 어떤 그 패턴에서 벗어났어요. 자, 감성가 이성님 입 닥치시고, 분명히 인드라 얘기했죠. 입 닥치시고 인드라 방송을 꾸준히 들으세요. 인드라 경고를 드렸잖아요. 네. 님 이러면은 예, 반정밀당 파쇼 그 반정밀당 맥노당에서 파견한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그쵸? 예, 님은 간첩 아니잖아. 입 닥치시고 조용히 방송 들으세요. 아셨죠? 예, 입 닥치세요. 님은 지금 패턴을 벗어났어. 님, 인드라가 님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 이러시면은 예, 강제 퇴장. 감정가 이성님, 예, 강제 퇴장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 애들이 머리가 돌지가 않아. 이게 단순해, 무식해요. 인드라가 분명히 경고 들었으면 딱 그 좀 수준이 높은 예, 간첩들은 좀 이렇게 아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각토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카밀라 해리스님께서 깔끔하게 다 해결되잖아. 카밀라 해리스님께서 다 해결됐으면 박진혜의 마음은 뭐냐? 원균이지. 원균. 야, 반정미당 원균 인증하네. 뭐 할 말 더 있습니까? 이든영이 안부 전해달라잖아. 반정미당 매공 시파르 지시 받았나? 반적 전문 지시 받았나? 푸틴 지시 받았나? 왜 잘하고 있는, 밤잠을 잊고 일하고 있는 우리 너무나 일 잘하고 있는 박진혜만을 건의해? 매국노잖아. 반정미당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니까. 자, 반정미당 탈출은 지능순이죠.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가 아니면 왜 반정미당을 지지해? 근데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일지라도 지지를 안 할 수 있지. 인드라는 연좌제를 반대하니까. 자, 부모님을 설득해서 반정미당을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고 인류 세계 평화에 도움되는 길입니다. 자, 정진석 국힘 위원장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아노드 토인비의 얘기처럼 도전과 응전, 세계 대전하는 시기예요. 세계관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런 때 과거의 수꼴통 맨정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100년 전에 조선 양반이 백성들 피 빨아먹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수구꼴통 좌이파쇼 꼴통들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한다면 미래는 없다. 이런 거죠. 네 애비미가 매국노잖아.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관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지?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애매미가 맥로니까 그런 거야.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리스 부통령
깔끔하게 다 해결됐죠. 예?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 인드라는 78대 21로 카밀라 해리스 지지합니다. 성렬원과 카밀라 해리스 공통점. 야, 이거기서 검사 출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준건이가 저 양정구 선배죠. 준건이가 또 뭐 여성 문제 이거는 뭐 카밀라 해리스의 어떤 떡밥인 거죠. 너무 일치된 게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견제죠? 야, 깝치지 마라. 성렬형들은 깝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서가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준건이하고 준석이가 극과 극 아니에요. 저는 준건이 안 까고 준건이가 지금 정의당이 있잖아요. 어용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냥 자유좌파라고 쳐요. 준건이가 그래도 자유좌파야. 극자는 아니에요. 좌파쇼 아닙니다. 준건이는. 준건이도 인드라 까진 않잖아. 옛날에 많이 깠는데. 야, 준건아, 나 너 더 까고 싶어 않아. 근데 이제 준석이도 좋아하는데, 준건이만큼이나 준석이도 좋아하는데, 준석이가 좀 반성을 해야 돼. 네가 국제 감각을 좀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준건이만큼 좀 이렇게 국제 감각을 알면 되는데, 너 하버드 뭐 나오고 뭐 이랬는데 왜 국제 감각에서 저렇게 우익파시아로 가냐 이거야. 응? 너 대한민국 정세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대한민국 정세는 우익파시아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너가 무슨 여성이면 우익파시아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이야.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밀라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카밀라. 저는 카밀라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이지. 내가 아내의 고향 미네소타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계 입양인 2만 명은 왜 미네소타에 살고 있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미네소타 주도가 미네스폴리스인가? 저는 단 한 번도 미네소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미네소타가 한국전쟁과 미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지는 네이진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진. 이거 정말로 이 영상은요 조회수와 상관없이 인드라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 미네소타에는 한국인 입양아가 2만 명이나 산다.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이 참전했다. 왜 많이 참전했나? 메가도 장군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미네소타 같은 추위에 강한 장병이 투입되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미네소타 군인들이 가장 많이 참전했다 이거죠. 그리고 미네소타 군인들이 한국전쟁에서 참전하고 난 다음에 그 한국전쟁의 어떠한 비극을 눈앞에서 겪었기 때문에 한국을 끔찍히 좋아하는 이유로 한국인 고아, 한국 입양아를 많이 입양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 한국인들은 몰랐죠? 왜 대한민국은 이걸 몰랐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전 시카고만 알았지 미네소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 앞으로는 미네소타 만세 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네소타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레이진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만세, 아메리카 만세, 레이진 만세. 몰랐어요, 인들아. 처음 들었어요. 그다음